안녕하세요. 기능의학으로 통증의 뿌리를 치료하는 닥터 블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흥미로운 분석 자료는요. 바로 대중들을 정말 깜짝 놀라게 했던 한 연예인의 다이어트, 그리고 요요 현상에 숨겨진 의학적 진실입니다. 방송인 김신영 씨, 무려 38kg이라는 엄청난 체중을 빼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도대체 그녀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다이어트를 포기해서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 38kg이라는 무게가 왜, 그리고 어떻게 악착같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무서운 생리적 폭풍,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은 바로 이 한마디에서 출발합니다. 방송에서도 직접 언급되었던 대선배 고 전유성 선생님께서 남기신 말씀이죠. 짬뽕이 먹고 싶은데 지금 못 먹잖아. 아끼지 말고 맛있게 먹어.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참 평범하고 따뜻한 위로 같죠? 하지만 수년 동안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식욕을 억누르고 극도로 절제된 삶을 살았던 그녀에게 이 말은 그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따뜻한 한마디가 꽉 잠겨있던 거대한 댐의 수문을 한 방에 열어버리는 일종의 해방 밸브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그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식욕이 이 순간을 기점으로 본물 터지듯 풀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체중 급증이 시작된 거죠. 우리가 보통 살이 다시 찌면 뭐라고들 하죠? 거봐, 결국 의지가 약해서 그래. 식담을 못 참은 거야. 이렇게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단순한 의지 부족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오해와 의학적 진실은 정말 뼈저리게 다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요요 현상은 개인의 실패나 나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의 생존 본능이 유발한 아주 완벽하고 치밀한 생리적 폭풍, 즉 뇌신경 회로와 호르몬 시스템의 격렬한 방어작용입니다. 내 몸이 스스로를 죽음의 위기라고 느끼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인 겁니다. 자, 그럼 뇌과학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뇌의 전두엽은 이성적인 통제를 담당합니다. 수년간 먹고 싶은 걸 꾹꾹 참기 위해서 이 전두엽은 정말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맹렬하게 일해야만 했어요. 의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억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지력이라는 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근육과 똑같습니다. 무거운 역기를 억지로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근육이 지쳐서 역기를 툭 떨어뜨리게 되잖아요. 수년간의 엄청난 절제로 인해 전두엽의 통제력은 이미 한계치를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때 대선배의 그 따뜻한 허락의 한마디가 뇌에 딱 꽂히자마자 지칠 대로 지쳐있던 전두엽의 통제 시스템이 그대로 붕괴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꾹꾹 눌러담았던 식욕회로가 무서운 속도로 폭주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도파민의 대폭발입니다. 오랜 절식 끝에 다시금 쾌락을 주는 맛있는 음식을 입에 대는 순간 우리 뇌의 보상중추에서는 도파민이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 약물 중독 연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랑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기나긴 금단 현상 끝에 맛보는 그 짜릿한 첫 한 입은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뇌를 강력하게 후려칩니다. 그럼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강렬한 쾌락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많이, 더 자주 먹어! 라고 끊임없이 명령을 내립니다. 게다가 이제는 먹어도 된다는 명분까지 생겼으니 죄책감마저 사라졌죠? 도파민 시스템은 문자 그대로 통제 불능의 과부하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뇌만의 문제냐? 아니에요.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도 완전히 고장에 나버립니다.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렙틴과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급격하게 살을 빼면 지방에 쏙 빠져나가면서 이 렙틴 수치도 같이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아무리 때려 먹어도 뇌는 나 배불러라는 신호를 못 받아요. 이게 바로 렙틴 저항성입니다. 반면에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은 어떨까요? 완전 비상벨처럼 미친 듯이 울려대며 만성적인 과다 분비 상태가 됩니다. 한마디로 뇌는 지금 여러분이 굶어 죽어가는 기아 상태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빨리 밥 안 먹으면 더 죽어! 라고 호르몬으로 멱살을 잡고 협박하는 겁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호르몬이 배고프라고 강제 명령을 내리는데 이걸 어떻게 그깟 의지력 하나로 이겨내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다이어트 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무섭게 찌는 걸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40%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아까운 근육량도 같이 털려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엔진 크기, 즉 기초대사량이 감량 전보다 최대 40%까지 뚝 떨어져 버려요. 몸이 아예 초절전 에너지 절약 모드로 세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38kg을 빼고 나서 예전이랑 똑같은 양의 밥을 먹었다고 쳐볼까요? 이미 대사율이 바닥이라 들어오는 에너지를 태우질 못해요. 남는 에너지는 모조리, 그것도 아주 빠르고 훌륭하게 100% 지방으로 꾹꾹 눌러 저장해버립니다. 결국 극단적인 다이어트라는 행위 자체가 다음번 요요 현상을 폭발시킬 시한폭탄을 내 몸에 심어버린 꼴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발짝 더 깊이 세포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포인트 이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실내 온도를 25도로 꽉 맞춰놓은 고집불통 온도 조절기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오랜 시간 유지했던 그 무거웠던 초고도 비만 시절의 체중을 내 몸은 정상 체중으로 뼛속 깊이 기억해버린 상태입니다. 살을 빼서 지방세포의 크기만 바람 빠진 풍선처럼 줄어들었을 뿐이지 지방세포의 숫자 자체가 사라진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 쪼그라든 지방세포들은 끊임없이 뇌한테 나 좀 다시 채워줘, 제발 원래대로 돌려놔 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장기간의 비만은 이미 유전자 발현 스위치까지 싹 다 바꿔놨기 때문에 몸의 모든 세포가 원래 그 무거운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직업 환경이 아주 기름을 들이붓습니다. 대중의 따가운 시선, 밤낮 없는 스케줄, 끊임없이 날씬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 모든 게 엄청난 만성 스트레스거든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팍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근데 이 코티솔이라는 녀석이 정말 무서운 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물리적인 내장지방, 즉 뱃살로 100% 다이렉트로 꽂아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혈당을 미친 듯이 치솟게 만들고 인슐린을 폭증시켜서 우리가 입에 넣는 모든 걸 가장 빼기 힘든 복부 내장지방으로 우선적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끔찍한 진실은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장속 생태계까지 완전히 박살낸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굶는 다이어트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좋은 유익균은 다 굶어 죽고 살찌게 만드는 이른바 뜬복균들 득세하게 되죠. 이렇게 망가진 장은 내 몸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공범입니다. 남들이랑 똑같은 양을 먹어도 내 장은 기를 쓰고 더 많은 칼로리를 쥐어짜내서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자꾸 탄수화물을 폭식하게 조종하죠. 혈당은 널뛰기를 하고 인슐린은 손다져 나오니 살은 더 찌는데 정작 세포는 영양분을 못 받아서 굶주리니까 또다시 극심한 허기를 느끼는 겁니다. 완전한 악순환의 굴레에 갇혀버리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밤샘 녹화에 불규칙한 수면 패턴까지 더해진다? 진짜 놀라운 통계 하나 알려드릴까요? 딱 하루, 단 하루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완전히 고장난 생체시계 때문에 다음날 무려 400칼로리에 가까운 음식을 더 주워 먹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16%나 깎여나가고 식욕을 폭발시키는 호르몬은 24%나 치솟거든요. 거기에 밤늦게 야식을 먹는다? 낮에 먹을 때보다 지방으로 저장되는 비율이 1.5배나 더 높아집니다. 밥 먹듯이 밤을 새우는 연예인의 생활 패턴 자체가 이미 요요를 불러오기 위한 가장 완벽한 카펫을 깔아버린 셈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쫙 모아볼까요? 전두엽 통제 시스템의 붕괴, 도파민의 미친 폭주, 식욕 호르몬의 배신, 대사량의 추락, 셋포인트의 지독한 귀환, 스트레스와 코티솔의 공격,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타락까지. 여러분, 요요 현상은요, 이 6가지 무시무시한 원인들이 신체 각 부위에서 한꺼번에 터지는 끔찍한 동시다발적 합동 공격입니다. 이 중에 딱 하나만 치고 들어와도 버티기가 힘든데 이 6개의 정예부대가 동시에 여러분의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압도적이고 치밀한 생물학적 맹공격을 도대체 어떻게 인간의 그 알량한 의지력 하나로 막아내겠습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게임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거대한 생리적 폭풍 앞에서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쓸데없이 내 의지만 탓할 게 아니라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굶는 게 아니라 근육을 지켜내면서 아주 서서히 빼야 해요. 그리고 내 뇌가 이 새로운 가벼운 체중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 6개월 이상의 호르몬 회복기를 반드시 줘야만 합니다. 장 건강 챙기고 혈당 관리해서 뚱보균 쫓아내는 건 기본이고요. 무엇보다도 다이어트 성공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면 관리,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음식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는 심리적 치유까지 이 5가지 핵심 전략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야만 비로소 이 지독한 요요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수없이 요요를 겪었던 많은 분들이 속으로 내가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니구나 하실 겁니다. 맞아요. 그동안 숱하게 자책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겪은 요요는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극심한 스트레스와 굶주림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내 몸이 필사적으로 풀가동시켰던 눈물겹도록 완벽하고도 눈물겨운 생존 시스템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다이어트 실패했다고 더 이상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자책하며 괴롭히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인지적 억제, 렙틴 저항성, 그리고 셋포인트 이론 같은 이런 의학적 사실들은 아주 분명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다이어트는 내 몸을 학대하는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몸의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살 달래가며 맞춰가는 과학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내 몸의 원인을 알면 건강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닥터블랙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